반갑습니다. 보험덕후 모타쿠입니다. 오늘은요, 비급여 가격이 의사가 임의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기준이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이 없다라는 거.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 부담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까지는 본인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요만큼의 치료비가 들어가는데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실손 있으세요? 그리고 요 부분의 공백을 메우는 이러한 이제 과잉 진료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의료 쇼핑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원인이 바로 비급여 가격의 의사 임의 결정권, 그 다음에 비급여 정보 공개 제도가 매우 폐쇄적이다 라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비급여 진료비 어떻습니까?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데와 싼 데를 비교했을 때 144배 정도 차이가 났고요. 뭐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뭐 검사 받는 이런 검사 비용 같은 경우도 거의 13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4세대 실손에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본인 부담금 부분이랑 그 다음에 4배까지 할증되는 부분은 이 제도의 허점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활용한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심평원에 들어가서 싼 병원을 찾아서 가게 되면 뭐 도수치료 같은 경우 실제 받아서 1,000만 원 나왔는데 이 부분 때문에 본인 부담금 커지고 4배 할증되는 거 막으려면 심평원 들어가서 싼 데 가가지고 찾아서 가라 병원을. 그러면 본인 부담금도 낮출 수 있고 뭐 이제 우리가 할증되는 구간도 낮출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4세대 실손 개정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게 얼마나 적용이 될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비급여 임의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보 제도가 공개 제도가 매우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결국 실손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니까 병원별, 수술별, 질병별로 진료비를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독일에서 지금 어떤 제도를 쓰고 있냐면 비급여 서명동의 제도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비급여 뭐 도수치려면 표준 가격을 정해요. 이 표준 가격을 정한 다음에 여기에 서비스 내용이라든가 또는 시간 얼마나 들어가냐 이런 거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 가격을 받아라,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대한민국도 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좀 더 투명한 그러한 이제 제도가 실현이 되면서 실손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튼 실손의료보험이라는 보험 자체의 성격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뭐 보험사도 굉장히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SNS 내용을 보니까 4세대 실손을 2건만 그 전환을 시켰는데도 밥통을 받으신 그런 이제 컨설턴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보험사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실손의료보험이 보험사 문제라는 거고요. 2019년도에 한번 이제 엄청 조사했을 때는 10년간 누적 적자가 뭐 100조가 될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하고, 2025년도에는 손해보험사들이 단기 순손실로 실손보험 때문에 전환될 것이라고까지 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실손 문제가 많을 거고요. 이 부분이 계속돼서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컨설턴트 분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제도들이 강화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들은 소비자분들의 고충으로 연결될 거고, 그러면 컨설턴트 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실손 관련된 기사들 이렇게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는 현장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